한번 지금까지 만든 워크플로우를 한번 진행해줘. 쭉 어떻게 쭉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형할 점을 보고 이제 요약 내용 요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자동화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이크, 자피어, 엠파렘 같은 도구로 자동화를 설계해 왔는데요.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야 됐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말만 하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제 일반 자동화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AI 시대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이제 이게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엠파렘 워크플로우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 시간에 뉴스를 쭉 크롤링해 오고 그런 다음 24시간 필터링을 걸어서 24시간 이내 게시물만 들고 올 수 있도록 쭉 걸러주고요. 그런 다음 AI 에이전트가 요약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메일로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까지 이런 거를 저는 지금까지 손으로 다 쭉 짜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엠파렘 클라우드에 이제 엠파렘 빌더도 없었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 대중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로직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클로드 코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거를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를 좀 약간 자동화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안티그래비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닉사라이브, 잭로버츠, 닉프로와 같은 해외 AI 이제 메이저 유튜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엠파렘의 비중을 현격하게 줄이고 안티그래비티의 비중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지금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엠파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만들 첫 번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동화 워크플로우 약 20개 가량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에 첨부된 카톡방 들어오셔서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제가 하나 쭉 마인드맵을 짜왔어요. 이제 간략한 워크플로우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초이님의 이제 게시물, 이제 스레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초이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AI 쪽 이제 뉴스를 깊게 좀 다뤄주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제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저는 좀 빨리빨리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약간 초이님의 글을 올리는 걸 좀 해킹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이님의 스레드를 쭉 모을 거고요. 그런 다음 24시간 이내 초이님이 올리신 게시물을 해서 24시간 이내 게시물만 들고 올 거고, 그래서 그 게시물을 내용 요약을 하고 이제 적용 방을 도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메일로 리포트까지 받아보는 걸 한번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안티그래비티를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기본 설정까지 끝낸 후에 열게 되었다면은 이제 저희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 하나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그런 폴더를 만들 폴더에 이제 저는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26021 이제 스레드 초이라고 저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에 저는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왼쪽 바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내리면은 이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먼저 첫 번째로 파이썬을 검색을 해주세요. 이 파이썬을 꼭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되고요. 이 파이썬을 이제 이 1600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이썬을 이제 인스톨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꼭 이 파이썬을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 주셨다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톱니바퀴 버튼 누르셔서 오픈 안티그래비티 유저 세팅을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 커맨드 오토 익스큐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always proceed로 바꿔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계속해서 안티그래비티가 진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일일이 저희가 손으로 눌러서 어해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커맨드 오토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always proceed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지침서를 하나 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 닉사라이브 선생님께서 공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티그래비티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기 위한 안티그래비티에게 주는 에이전트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이제 아래 내가 링크에 넣어줄 테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셔서 이제 그대로 안티그래비티 넘어오셔서 파일에 보시면 아래 왼쪽에 뉴 파일 클릭해 주시고 에이전트 MD라고 쭉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쭉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파일이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의 운영 지침입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이 MD 파일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크다운 파일인데 이제 이게 에이전트의 지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3단계 레이어, 이제 3단계의 층으로 구성을 해서 에이전트를 동작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다이렉티브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 다이렉티브 파일 안에 이제 제가 명령을 할 거예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줘. 그래서 얘가 직접 생각을 한 후에 목표는 뭐고, 입력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등등등 얘가 모든 케이스를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를 정의한 후에 이 폴더 안에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중간급 직원에게 수준의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가 거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침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지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이 지침을 따라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레이어를 따라서 저희가 대화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다이렉트 파일 위에서 생성한 이 폴더를 읽고 그리고 실행 도구를 어떤 순서로 호출할지 결정하고 에러를 처리하고 필요하면 저에게 질문해라 라는 내용의 이렇게 MD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실행을 할지라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식의 실행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행입니다. 아까 저희가 파이썬 파일 다운로드 받았죠. 그 파이썬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할 거고 API 토큰을 어떻게 저장할 거고 등등등 쭉 이제 어떻게 실행할 건지 한번 결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왜 이 구조가 필요한지 운영 원칙은 뭐 도구부터 확인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다이렉티브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엠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API를 만약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수동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다이렉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안티그래비티 내부에 얘한테 질문을 할 때 나 API를 이걸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다이렉트 파일에 들어가서 그 다이렉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아마 뒤에 실습하면서 쭉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MD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면은 여기에 MD 파일을 이렇게 MD 파일을 한번 끌어와 주세요. MD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골뱅이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에이전트 MD라고 치시면 에이전트 .md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골라 주시고 일단 모드는 플래닝 모드를 바꿔주세요. 이 플래닝 모드하고 패스트 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아마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이 패스트 부분부터 좀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경험담입니다. 이제 패스트 부분을 누르니까 이게 구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와리가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계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 실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래닝 모드를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얘한테 질문할게요. 먼저 이 파일을 읽고 프로젝트 구조를 설정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터미널 어웨이스 프로시드로 골라놨었죠.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쭉 지금 에이전트 MD 파일을 읽고 프로젝트 구조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스크 만들어놨고요. 프로젝트 계획 구조를 수립하고 디렉토리 파일 생성을 하고 이제 기본 파일 생성을 하고 설정 완료 및 뭐 작성을 한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 안 쓸 겁니다. 옆에 GPT 같은 거 안 띄워놓을 거고요. 오직 얘하고만 안티그래비티하고만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구조 설정 완료했다는데 지금 보시면 이 TMP 파일, 익스큐션 파일, 디렉토리 파일, 다이렉티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다는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한테 그대로 캡처를 한 후에 그대로 보내볼게요. 없는데? 그럼 얘가 또 알아서 수정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이 MD 파일 기반으로 해서 쭉 이렇게 프로젝트가 쭉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간 저희가 대화할 때마다 여기에 중간중간 저장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핵심 다이렉트 파일 그리고 실행 파일 등등등 이렇게 쭉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이 모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아까 기존에 봤었던 그 초이님의 스레드를 따와서 그걸 한번 이메일까지 받아보는 그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옆에 얘한테 한번 또 물어볼 겁니다. 얘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쭉 그냥 넣어 볼게요. 내가 지금 스레드에서 초이
라는 사람의 게시물을 RSS로 들고 와서 24시간 필터링을 거쳐 24시간 이내 게시물만 가져올 수 있게 설정을 하고 해당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적용할 점을 도출하여 내 이메일로 보내줘로 리포트를 보내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어. 먼저 스펠링 바꿔주고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쭉 보내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짤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짜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쭉 SOP 파일 표준 매뉴얼 지침 다시 짰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레드 RSS URL 필요하고 제미나이 API 키가 필요하고 이메일 발신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1, 2, 3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오어스 정보를 줄게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한테 정보를 준다고 콘텍스트를 주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RSS 피드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이 RSS 피드를 보시면은 이제 RSS 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RSS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 피드 여러분들 아마 로그인 되실 겁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이제 이 로그인 하신 뒤에서 이 뉴 피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지금 하나 돼 있지만 뉴 피드를 고르셔서 이 초이님의 프로필을 들어오신 뒤에 이걸 쭉 복사를 하셔서 RSS 피드로 오셔서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제너레이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이님의 RSS가 하나 더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아마 똑같은 거라서 세이브 앤 피드 해주시고 이 RSS 피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투 피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피드 URL이 뜰 거예요. 이 피드 URL을 커피를 해주셔서 일단은 안티그래프틱 한번 주겠습니다. 그래서 R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가 이거고, 그 다음 제미나이 API 키 제미나이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은 이제 옆에 Get API 키라고 있습니다. Get API 키 클릭하신 뒤에 이제 make 저는 하나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께서 API 키를 하나 만들고 이제 My Make Connection 그리고 테스트로 저는 진행할게요. 테스트 진행을 하고 키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셔서 그대로 안티브 돌아오셔서 제미나이 키는 이거고, 그리고 구글 오어스 아이디 구글 오어스 비밀번호를 설정해 볼게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창에 들어와세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이제 새 프로젝트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진행해 볼게요. 만들기 쭉 진행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테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들어오셔서 먼저 첫 번째로 왼쪽에 탐색 메뉴 들어오셔서 API 및 서비스에 들어와 주세요. API 서비스 들어오셔서 오스 동의하면 들어와 주세요. 오스 동의하면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인증 플랫폼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음 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앱 이름은 테스트로 진행할게요. 테스트 사용자 지원 이메일은 여러분의 이메일. 다음 그래서 저는 외부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다음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쭉 계속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개요부터 천천히. 아마
구글 연결, 이 부분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른쪽에 카드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쉽게 빨리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측정 항목에서 왼쪽에 오스 클라이언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주세요. 만드시면 애플리케이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은 뭐 테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리디렉션 URI, 이거는 이따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나왔고요. 클라이언트 비밀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따 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복사하셔서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걸 누르셔서 이제 보안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복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먼저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이것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얻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쭉 넣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다시 왼쪽 점 3개 클릭하셔서 이제 보시면 APM 서비스에서 사용 라이브러리 한번 들어와 주세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Gmail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 Gmail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Gmail API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꼭 클릭을 해주세요. 사용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오어스 동의하면 넘어와 주세요. 오어스 동의하면 다시 넘어와 주시고 그러면 데이터 액세스에 한번 들어와 주세요. 데이터 액세스에 들어오시면은 범위 추가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여기 범위 추가하셔서 여기에 행 전체 100개로 나눠주시고 전체를 하겠다.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민감한 범위 뭐 이렇게 있다고 세이브 쭉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뭐 설정을 할 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다 돼 있고요. 대상도 다 돼 있고요. 앱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돼 있습니다. 도메인 다 추가되었고 대상도 딱히 뭐 테스트 중이라서 앱을 게시해 볼게요. 딱히 뭐 다 돼 있고요. 외부 테스트 사용자 부분에서만 똑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안티비스 넘어오셔서 쭉 이렇게 정보를 줄게 한번 이제 만들어줘 라고 하고 플래닝 모드에서 패스트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보를 다 줬으니까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지금 두 손 떼고 있고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만 이렇게 하면은 옆에 알아서 파일 만들고요. 이 EMB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이메일들이 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넣어놓은 것들 그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셜 같은 경우에도 구글 크레덴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금 쭉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거의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메일 발송 스크립트를 처음 실행할 때 구글 계정 인증을 위해 웹 브라우저 열릴 것이다 등등등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으면 실행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보면 이제 얘가 알아서 터미널을 열고 알아서 쭉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를 따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터미널을 따로 열고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1개 포스트가 24시간 이내에 있다 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쭉 들고 오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뭔가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보시면 제미나이 1.5 플래시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 플래시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셔서 얘를 터미널에서 복사하실 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야 여기 보면 제미나이 1.5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아. 3.0으로 바꿔주겠니? 진짜 그대로 명령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해결했고 하나씩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터미널에서 쭉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은 포스트 쭉 들고 왔고
이제 제미나이 2.0이 이거를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 포스트를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지금 제미나이가 생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메일로 리포트를 한번 이제 보내볼 건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보내볼 건데 이러면 브라우저 창이 하나 열려요. 그런데 액세스가 이번에 차단됐습니다.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라고 그냥 똑같이 그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포트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떤 문제인지 알거든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콘솔 같은 경우에는 포트 8080 수정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승인된 리디렉트 URI,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여기에 플랫폼 들어와 보셔서 클라이언트 들어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에서 보시면 여기 승인된 리다이렉션 URI 이 부분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팁 들어오셔서 로컬호스트 8080 이거 주소를 복사하신 뒤에 복제하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넣어서 붙여넣기 해보시면 똑같이 브라우저 열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계정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본 계정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앱 그냥 계속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구글 이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제 구글 인증도 끝났어, 전부 다 끝난 거지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터미널 입력을 안 하고,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만든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실행했다, 즉시 완료가 되었다라고 뜨는데요. 한번 이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 하면 요약 부분이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 그래서 급격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게시물 요약 인사이트, 포스트 1번부터는 어떤 게 있는지 쭉쭉쭉 나오게 되었고요. 적용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쭉 리포트가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이쁘잖아요. 야, 지금 리포트가 오긴 왔는데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 가독성이 좋게 HTML과 CSS를 구성해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리포트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게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요. 아까와 똑같은 내용들, 이제 똑같은 내용 중에 아까 제미나이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몇 개는 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어떻게 쭉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적용할 점은 뭐고, 이제 요약 내용 요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방금 8시간 전에 있었던 게시물이죠. 이게 쭉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그래피티를 활용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바이브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진짜 이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지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클로드 스킬과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각자만의 이제 자신만의 팀원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티그래피티 내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에이전트 MD 파일 보면은 이게 클로드 MD랑 에이전트 MD랑 제미나이 MD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똑같은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조금 미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엠파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 서버에 엠파린의 서버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구현해 나가야 됐던 반면에,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 컴퓨터에 내 이런 실행창에서 그리고 내 자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내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내 컴퓨터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서 좀 약간 이런 자산화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몇 개를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레드 보시면 모르겠지만 스레드 봐보시면 그래서 이 닉 선생님께서 요즘 워크플로우를 좀 계속 만들고 계신데 이것들을 저는 좀 훔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스레드에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나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보이스 에이전트에 관해서 한번 쭉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